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 많은 화물들이 올라오는데 이 주선사들은 얼마를 남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남양주에서 시흥까지 100km다. 6만 원, 6만 원. 기름값 톨비 빼면은 거기다가 수수료, 삭불권이면 또 수수료도 빠지거든요. 운송료라던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생각이 어떠신지. 정말 이게 정말 절망적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잘 되시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 축하할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요. 당첨되셨어요, 당첨. 아 진짜요? 그렇잖아도 제가 네. 내일 오후에 네. 안산에 갈 일이 있어요. 있어요? 잘 됐네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김용진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새로 창업을 시작을 했고, 제 회사 이름은 메세트럭입니다. 1톤 초장축 윙바디를 사가지고 제가 직접 운송도 하고요. 제 사무실에서는 또 이제 주선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시품 상업 전시회 있잖아요. 그런 전시 화물들, 작품들을 제가 이제 운송을 하고 픽업을 하고 원하는 곳에 설치까지 해주는 그런 일이에요.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적재적소에 또 제 차가 아닌 다른 트럭들이 필요한 곳에 제가 주선업이 있으니까 제가 차를 이제 배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화물 시작하신 거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운송업하고 배차업을 시작한 거는 지난달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지만, 앞전까지 이제 계속 일을 해왔던 부분은 포워딩 업무라고 있습니다. 수출입 화물들을 관리하는 운수 통관 대행을 해주는 이제 회사를 포워딩 회사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었죠. 그렇게 일을 하다가 협력 업체들 또는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알게 되었고, 지금 그거를 상대로 지금 이제 제가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혹시? 제 개인 사업을 좀 예전부터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하고 싶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해서 좀 회사를 좀 이제 키워나가고 싶은 그런 좀 꿈이 있었어요. 작년부터 고민하다가 결심을 하고 올해부터 추진을 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 주선하고 용달을 같이 하실 생각이셨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컨셉이 있었죠. 지금까지 해왔던 전시 화물을 일단 메인으로, 그리고 국내 이제 협력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보통의 몽달하고는 조금 업무가 특성이 좀 다르시겠네요, 확실히 전시 쪽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매일같이 운송이 이루어지면 저도 참 좋겠죠. 근데 이제 매일 이루어지진 않고요. 그런 일이 없는 날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콜바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운영 번호를 달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이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7월? 지난달부터니까 네. 이제 만 한 달 좀 지났죠. 와, 그럼 지금도 이제 그래도 과정이신데 좀 약간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 혼자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설정을 해놓은 목표 매출이 있는데, 이제 문의는 막 여기저기서 이제 들어오는데 제가 그걸 다 쳐낼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럴 때는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직원을 더 고용을 해야 되나? 하지만 매출이 이만큼인데 당장은 고용을 할 수가 또 없고, 그런 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애로사항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혼자서 주선도 하시고 혼자서 용달도 하시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사무실에 좀 도와주고는 있어요. 아무래도 혼자 하기엔 좀 벅찬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수입은 비율이 좀 어떻게 되세요? 용달이랑 주선이랑? 크게는 3개이고요. 전시 화물이 있고, 이제 콜이 있고, 이제 주선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해왔던 전시 화물이 가장 이제 비중이 크고요. 6대 3대 1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 달에 수입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유, 공개를 해야 돼요. 사실 다 공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달에 시작해가지고 뭘 알겠어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있으면 월말이지 않습니까? 매출이 거의 한 120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전시 화물이라는 게 정확히 그러면 그냥 보통의 물건을 옮기는 거랑 어떻게 달라요? 섬세한 손길과 스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미술품을 그냥 이 그림 액자가 있잖아요. 차에 싣고 원하는 미술 전시관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포장도 해야 되고, 이제 차에 상차를 해서 이제 결박도 해야 되고,
이제 내리는 하차 작업, 그리고 미술관에 도착을 해서 이제 설치하는 작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기술이 요하고 기본적인 요율도 일반 이런 업계랑은 약간 좀 다릅니다. 높죠, 당연히. 스킬과 이제 섬세한 신경을 그만큼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처음부터 주소를 같이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일단은 고민을 했었어요. 차를 한 대는 구입을 해야 될 건 같고, 그리고 이것만 하기에는 뭐랄까 좀 잘 체계가 갖춰진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주선업을 하려면 이제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본적인 사무실이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그냥 용달차만 움직이는 것보다 아무래도 주선업도 같이 하게 되면 네. 매출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될 거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제 배차를 하는 부분이 주선업이 지금은 이제 건수가 몇 개 없더라도 이제 제가 이제 고정 클라이언트들이 있다 보니까 먼 미래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부분이죠. 그냥 용달보다 가격대가 확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번 이제 만약에 일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단순히 이 미술품, 전시품을 어디 구간에서 어디 구간까지 운송만 할 것이냐, 또는 운송을 하기 전에 이제 가포장 또는 이제 포장을 해서 상차를 해서 전시장이면 부스 안까지 설치를 해 줄 것이냐, 이런 이제 카테고리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문의가 오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서비스를 원하시나요? 를 여쭤보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견적을 드리죠. 견적을 드리는데 콜 화물 업계보다는 확실히 단가가 좀 있죠. 왜냐면 스킬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라.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혼자를 할 때도 있고요. 혼자 소화를 할 수 있는 물량이면 소화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쪽 업계에 이 일을 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시작하신 지는 그럼 얼마 안 됐지만 좀 인상 깊었던 혹시 사건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인상 깊었다라기보다는 제가 앞전에 포워딩 일을 할 때는 주선업체의 벤더들을 이용을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차 좀 잡아주세요, 어떤 차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오더를 내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그 오더를 제가 이제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그 산업군을 제가 영업을 뛰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이제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같은 동동의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굴신굴신 해야 되네요. 이렇구나. 물론 이제 각오는 했던 거지만 이제 그런 이제 좀 약간의 씁쓸함? 하지만 제 사업이라는 거에 이제 기분은 좋죠. 그때보다 수입 차이가 확 아니에요. 비슷해요. 아직까지 비슷해요. 어차피 나가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고정 지출이 있고 또 뭐 기름 써야 되죠. 뭐 톨비 나가죠. 그 외에 사무실 임대료 나가죠. 그 외의 것들 많이 나가죠. 또 저는 또 저만의 또 사업을 하고 싶었고, 어떤 아이템으로 컨셉을 잡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주선업을 이제 끼워 넣었던 거죠. 주변에 뭐 물어보거나 아니면 많이 물어보죠. 많이 물어봤죠. 지금도 물어보고 또 공부를 열심히 또 해야 되는 부분. 선물을 그냥 용달일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오는 그 회사에서 오는 거를 따로 고를 수 있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콜을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용진 씨 내일 시간 되면 용인에서 아침 9시에 실어서 김포로 운송할 수 있어? 라는 문의가 오면, 제 집이 남양주거든요. 남양주에서 용인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굳이 제가 공차로 가야 되는데, 오후 때라면 제가 콜을 잡고 용인으로 어느 짐을 싣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용인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 아침이라면 이제 공차의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럴 경우에는 굳이 제가 갈 필요가 없죠. 운송료라던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생각이 어떠신지? 이게 정말 절망적인데요. 물론 이제 제가 이 사업을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이제 1톤차를 몰잖아요. 1톤 화물 기사님들의 유튜버를 많이 봤어요. 이게 정말 이제 뭐 똥단가다, 정말 이제 뭐 쓰레기 단가다라고 하는데, 그걸 직접 피부로 느끼니까 정말 그래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 많은 화물들이 올라오는데 이 주선사들은 얼마를 남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단가가 형편없어요. 그런데 저도 주선업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도 이 거리에 이만큼은 한번 올려볼까? 똑같이 올리잖아요. 이 똥단가에 맞춰서. 안 잡혀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좀 이제 아이러니하죠. 이제 뭐 주선업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그런 업체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차주분들한테 좀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똥 단가는 잡지 말아야 돼요. 쓰레기 단가는. 하지만 또 먹고 살려면 또 잡아야 되는 게 또 이런 이제 뭐 우리들의 또 이제 숙명이겠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남양주에서 시흥까지 100km다. 6만 원, 6만 원. 기름값 톨리 빼면은 거기다가 수수료 삭불권이면 또 수수료도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뭐 4만 원 이렇게 차주는 그 돈을 받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저 주순업을 하잖아요. 주선사 입장에서 10,000원, 20,000원 차이긴 하지만 작은 차이로 또 더 돈을 버시는 거잖아요, 주선도. 그렇죠. 그 진짜 이 컬바리 하시는 분들이 참 이게 저기 성실해요, 다들. 10,000원, 20,000원을 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거나 웃거나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선 하시는 분들은 제발 좀 그런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화물 정보예요. 제가 설정을 지금 제 주위에 30km에서 이제 안산, 경기 남부를 설정을 해놨어요. 이게 다 이제 5만원, 5만원, 4만 5천원, 6만원,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근데 80km에 5만원, 90km에 6만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미치는 거죠. 이게 이제 고를 게 없으면 그런 거라도 잡고 가야 돼요. 차주의 입장에서는. 왜냐? 하루에 시간은 가고, 좀 있으면 이제 콜도 더 이상 안 올라올 때고, 하나라도 더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저도 그렇지만, 최대한 이런 단가들은 잡지 말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안 잡으면 올라가니까. 그렇죠. 잡으니까 이런 단가들이 계속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물기사 유튜버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목소리가 이런 걸 잡지 말자라고 말을 많이들 하세요. 생활 전선에 뛰어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잡아야지 또 이제 먹고 사니까. 그건 뭘 할 수 없는 부분들인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디젤 트럭 계약하시면서 좋았던 점, 개선할 점 있나요? 제가 이게 이제 제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행정적으로 이제 절차를 알아보는 단계를 확인을 이제 검토를 하다가 이게 이제 영업용 난바랑 주선업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이제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 이게 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서 유튜버를 쫙 보다가 이제 유승재 대표님도 이제 거의 대부분 나오시니까 이게 너무 이제 투명스럽게 재미있게 콘텐츠도 다양하고 요즘 이제 시대에 이제 잘 맞는 콘텐츠로 이제 이 소비자를 유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마케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저도 칭찬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단가는 좀 더 비싸요. 디젤 트럭이 비싼데, 비싼 만큼 이제 정확하고 확실한 거는 맞아요. 제가 계약을 하고 화물복지카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 일괄적으로 다 해주시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만큼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 아깝지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잘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